네, 그럼 얘기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중 정상회담을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수님이 안보 분야에 대해서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전망을 해주셨고 또 박충희 논설위원께서 중요한 부분, 경제 부분 또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죠. 빼놓을 수 없는 또 문화 부분입니다. 이 한한령. 이게 중국에서는 한한령 하고 있다라는 거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한한령을 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모두가 알잖아요. 지금 한한령이 되고 있고 우리 문화 산업이 지금 중국에 제대로 공식적인 루트로 유통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 한한령은 과연 풀릴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문화산업이 중국에서 어떤 입지를 강화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정부가 풀어주는 조치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번 정상회담을 보면서 1박 2일 동안에 참석하신 정상들이 많이 가까워졌다, 이물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한중 정상 간에도 작용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 두 정상이 조우할 때는 굉장히 딱딱한 시진핑 주석의 그 표정이었지만 계속 미소도 보이고 편안하게 대화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그 관계 개선이 있다면 어떤 신뢰 형성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양국 관계에서의 조치라고 할 수 있는 한한령을 해제한다든지 문화교류를 확대하는 부분은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려본다면 이번에 물론 중국 정부는 얘기를 안 할 겁니다. 한한령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제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만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교류라든지 인적교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한 또 확대 계기가 마련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한한령을 푼다라고 하면 한한령을 내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렸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럼 한한령을 푼다는 말은 어떻게 하나 그런 좀 궁금함이 일거든요. 만약에 오늘 한중 정상회담에서 그런 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표현은 좀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말씀 드린 것처럼 이제 한중 양국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요. 이것의 이제 구체적인 시행 조치로서 인적 교류를 위해서 비자 면제 조치를 확대한다. 그리고 문화 교류, 그리고 여타 경제 공방 확대 이런 부분에서 함께하기로 이제 공감대를 이뤘고 의견 합치를 보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큰 틀에서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후에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그룹 관광을 올 수 있는 그 문이 또 활짝 열릴 거고요. 우리 이제 연예인들이 이제 중국 공연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더 많은 수요가 일어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중국 정부의 의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말씀드린 것처럼 한한령을 해제한다 이런 분의 명시하는 문구는 없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결국 이 한한령이 지금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좀 풀리는지 이거는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좀 내용을 보고 좀 해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인적 교류, 네. 문화 교류 확대 이런 게 재반 분야에서 협력을 교류를 확대하기로 이제 합의했다. 의견 일치를 이뤘다. 이러면 그것이 한한령의 실질적인 해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네. 그런 수준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네, 그만큼 사실 우리는 이제 K-팝을 비롯해서 이 한류가 워낙 중요하고요. 또 한류가 우리의 중요한 산업이 됐기 때문에 단순히 문화로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한한령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박충희 논설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한한령이 좀 어떤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네.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기는 어렵고요. 이 과거에 중국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취한 조치들을 보면 사전에 물론 외교 당국이 조율하고 예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무비자로 한인 입국이 가능하게 됐잖아요. 그 부분은 사실 우리한테 사전에 미리 충분히 예고되거나 통지됐던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중국은 중국의 시간표대로 이런 자기들이 필요한 순간에 이 일정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실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를 우리는 모두 기대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또 고비들 넘어야 할 고비들이 많거든요.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로 이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요. 물론 그래서 중국 외교부에서는 이 NPT
비확산 체제를 좀 강화해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놔서 한국을 슬쩍 견제하는 모양새를 보였고 우리는 이건 핵 무기를 싣는 게 아니니까 NPT와는 무관하다라는 입장으로 일단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또 지금 한중 양국 간에 지금 서해에서 NLL에서 지금 구조물, 중국이 만들고 있는 구조물 때문에 또 좀 갈등이 빚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 어느 선까지 지금 협의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협상 의제로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 비핵화 의제, 한반도 비핵화. 예,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으로서는 우리는 좀 성과를 가져와야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북한이 지금 핵을 완성한 국가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고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핵 파워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국도 북한이 핵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해가는 걸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국의 입장과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비핵화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셨어요. 핵 추진 잠수함. 이게 사실 우리가 한미 회담에서는 굉장히 큰 성과 아니겠습니까? 이번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성과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성과인데 이게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최고의 성과인데 예. 이게 또 우리가 또 중국과의 또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들었단 말이죠. 이거 미국한테 이거 얻었는데 또 그걸 하면서 또 우리가 요구하면서 얘기한 게 또 북한, 중국 쪽의 잠수함을 또 우리가 그쪽을 경계하려면 핵 추진 잠수함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좀 걱정도 했었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큰 장애는 안 되겠죠. 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에이펙 정상회의 현장에 영상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곳은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뒤 기자회견을 진행할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 전반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는 경주선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미 의장국 인계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합의 문서를 도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선언이 나온다는 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지 이 경주선언의 내용이 뭘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바를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경주선언에서 과연 어디까지 담길 것이냐, 네, AI 관련, 또 공동 번영 관련 이런 내용은 아마도 담겼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결국 자유무역과 관련해서 미국이 어딘가 좀 꺼려하는, 네, 미국이 넣고 싶어하지 않아 하는 듯한 이 자유무역이라는 단어가 어느 정도 선까지 담겼을지, 과연 자유무역이라는 단어가 담겼을지 아니면 자유무역이라는 단어는 담기지 않았지만 자유무역이라는 의미의 표현이 담겼을지 그것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기자회견에서 특히 좀 궁금한 거 있으세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주선언의 내용, 하나 둘 그러니까 마이크 테스팅. 네. 합의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을까 그 부분을 좀 지켜보는데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가 잘 이루어졌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무역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워딩으로 이제 그 마무리가 됐는지 명시가 되는지 좀 보고 싶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그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AI 시대에 있어서 어떠한 구체적인 협력을 회원국들이 하기로 합의를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AI 이니셔티브를 발족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의 노력과 회원국들의 노력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경주선언에 이제 포함이 될지 이런 부분들이 관심을 갖게 합니다. 네. 지금 기자회견장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모여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과연 어떤 표현을 하는지 그것을 바로 이 전 세계의 기자들이 세계로 바로 타전을 할 것 같습니다. 박중희 논설위원께서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특히 궁금한 거 혹시 있으신가요? 예, 경주선언 합의가 된 걸로 지금 알려졌고요. 네. 그래서 곧 이제 발표가 나올 텐데요. 그 내용이 이제 잠시 뒤면 바로 이제 네. 공유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에이펙 정상의 경주선언 그리고 에이펙 AI 이니셔티브 네. 그리고 에이펙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이 이재명 대통령이 아까 회의에서 다 언급했던 내용들이죠. 이 부분에 대한 문서가 채택된 것 같습니다. APEC 정상회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APEC 기자회견입니다. 오늘 모두 발언을 할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도 APEC 의장으로서 기자회견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APEC 관련 질문으로 기자 여러분들이 질의를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열린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이어서 즉시 현장에서 질문도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장에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급적 APEC과 관련한 질문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기자회견에서는 그 주제와 상관없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사실은 잘 없어요. 근데 과거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하는 거 보면 다른 나라 대통령 앉혀놓고 엉뚱한 얘기 많이 물어보잖아요. 국내 문제 많이 물어보고. 미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 정상들이 미국에 갔을 때도 보면 똑같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제와 상관없는 질문들이 다른 나라 기자회견에서는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 기자회견은 국내 기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기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장소이다 보니까 그런 설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요청이 있었고요. 이제 잠시 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이 경주선언에 대한 내용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번 APEC의 주요 성과에 대한 설명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곧 이곳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자회견에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의장국 인계식이 있었고요. 그 자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마무리 발언이 있었는데요. 대략적으로 오늘 기자회견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을 본다면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합의 문서가 도출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선언은 나올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이것은 결국 회원국들 모두의 공동 번영을 위한 의지다라고 얘기를 이재명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통령이 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잠시 뒤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 저희가 듣고 오겠습니다.